8월 8일 월요일 개장한 시간 함께합시다. 칭쇼의 일부 전천우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은 국제유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재차 다시 올라주면서 우리 시장 역시 낙폭을 꽤나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지표 소식에 주말 사이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 1% 가까이 지수 상승 보여줬었는데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전 거래일 국내 시장 그리고 간밤 주말 글로벌 시장 마감 동향부터 체크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8월 8일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거래일 국내 증시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유럽발 호재 2010선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우려로 화장품주는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 영국 영란은행의 통화 완화 조치로 2017선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의 상승률 시현했고요. 2017.9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락세로 장을 마친 코스닥 지수입니다. 역시 사드 리스크의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것이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거래일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0% 하락률을 시현했고요. 696.09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요, 우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담고 덜어냈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상위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NC소프트순의 매수세 시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KCC, 현대중공업, 삼성물산순의 매수세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을 선두로 KCC, 기아차순의 매도세 시현했고요.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서울반도체를 선두로 메디톡스, 원익홀딩스 순의 매수세 시현했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AP시스템, 테라세미콘 순으로 물량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AP시스템, CJ E&M 순으로 덜어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CJ E&M을 선두로 오스템 임플란트, YG 엔터테인먼트 순의 매도세 시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주식 시황 잠시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와 공급 과잉 우려에 약세를 시현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0.3%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마쳤는데요. 9월물 WTI는 41.80달러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7월 고용보고서의 결과 호조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달 연속 강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한 확산이 됐는데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04%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18,543.53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나스닥 역시 1%대를 웃도는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5,221.1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0.86% 상승한 2182.8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유럽 증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영란은행의 경기 부양책과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역시 강세장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개별 기업 실적 개선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영국 FTSE 지수부터 짚어봅니다. 영국 지수는 0.7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6,793.47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이어서 프랑스 까크 지수는 1.49%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4,410.55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1%대를 웃도는 상승률 시현했고요. 1,367.2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글로벌 증시 흐름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금일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훈풍에 힘입어 우리 지수도 상승 출발이 예고돼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6.44포인트 오른 2024.38포인트의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역시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예고돼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10포인트 오른 697.19포인트의 출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출발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종목들은 또 움직임 어떤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대를 웃도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출발이 예고돼 있습니다. 157만 원 출발 예고돼 있고요. 이어서 한국전력 역시 0.33%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1,300원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0.75%대로 올라와 주면서 13만 4천 원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물산은 보합권 출발입니다. 13만 9,500원에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0.86% 상승한 35,100원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모비스 0.59% 상승한 25만 7천원에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0.97% 상승한 73만원에 출발 예상되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0.69% 오른 36만 5천원에 장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보합권 출발입니다. 98,300원 출발 예상되고요. 반면 포스코가 2%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고돼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5,500원 빠지면서 21만 6천원에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 강보합권 출발입니다. 4만 15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요. SK텔레콤 0.90% 상승한 22만 3천원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KTNG 보도록 하겠습니다. 0.41% 오른 12만 3,500원 출발 예상됩니다. 이어서 기아차 역시 상승 출발입니다. 0.37% 상승한 4만 1,05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0.67%의 상승 탄력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10만 4,500원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CJ 오쇼핑 역시 0.43% 올라와 주면서 출발이 예고돼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700원 오른 16만 4,4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는 보합권 출발입니다. 15,500원 출발 예상되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보합권 출발인데요. 17,4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카카오 종목입니다. 0.65% 상승하면서 92,700원에 장 열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ICT 종목 강보합권 출발입니다. 6,520원에 출발 예고돼 있습니다. 이어서 동사 종목입니다. 보합권 출발 예상돼 있고요. 32,000원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CJ E&M 역시 강세 출발로 시작해 61,700원에 예고돼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코스피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6년 8월 8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국내 주식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지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방금 살펴보셨던 전거래일 국내 시장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 글로벌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내일부는 이성대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봐야겠죠. 전거래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또 오랜만에 상승폭이 크게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국제유가 소식과 함께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좀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위원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우리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제재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지수에 강한 그런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그런 선물 매도와 그리고 이제 주식 매도까지 겹쳐지면서 지수가 24포인트 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 수요일 날 나왔다면 그 이후 목요일에는 지수가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재차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 시장이 재차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들 매수에 좀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영국에서 발표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그런 우려를 많이 좀 잠재우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난주 종합지수상으로 17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거래 우리 코스피 시장의 상승폭은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코스피와 반대되는 모습을 좀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서는 코스닥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출발을 할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니다. 고용지표 소식도 있었는데 위원님, 주요 지수들 상승 퍼센테이지가 1%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좀 어땠을까요? 네, 글로벌 증시 대부분 다 좋은 모습으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반기에 이제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은행주라든가 최근에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종목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나스닥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나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5221.1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2000년도에 IT 버블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상당히 그 휴유증을 줬었던 그런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다시 그 자리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그때랑은 체질이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IT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끌고 가면서 지금 나스닥의 이제 그런 기술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들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전보다는 체질이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견조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나스닥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우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눌림목 과정에서 이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 이제 빠질 때는 크게 빠지지 않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눌림목 과정 21선 부근에서 살짝 깨지는 듯 하다가 재차 다시 올라타면서 전고점 돌파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큰 악재만 없다면 재차 다시 전고점 라인대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 시장에서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에부터 또 좋은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시장이 바로 즉각 반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위원님, 유럽도 짧게 살펴봐 주시죠. 네, 유럽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 같이 동반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자체적으로도 이제 영국에서 부양책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유럽 전체적인 안정감을 준 반면에 미국 시장의 상승이 또 유럽 시장까지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글로벌화된 그런 시장을 명확하게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국제유가는 이틀 상승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6주 연속 증가 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재차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하는 0.3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40달러대 이상에서는 좀 머물러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 사이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마감 분위기는요, 잠시 뒤에 오늘 투자 전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겠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월 8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 예상이 됐었는데요. 먼저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0.45% 오르면서 오늘도 10포인트 가까이 좀 상승 출발을 보이는데요. 2027.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글로벌 증시 영향일까요? 상승 출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출발 흐름 지수 자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글로벌 시장 강하게 올라와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미리 약간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에는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핵심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아침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그런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종합지수 차트 흐름 한번 보시겠는데요. 2030포인트 지난주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그냥 마감이 됐죠. 재차 다시 눌림목 과정에서 미국과 비슷한 흐름이죠. 21선이 살짝 깨졌다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제 길게 올라오는 양봉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국내 시장 지난주 금요일날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전고점 돌파 2030포인트 돌파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가 돌파하려면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글로벌 시장 상승이 모멘텀이 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과연 지금 자리에서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런 이제 팽팽한 그런 대립이 어떻게 보면 2030포인트 돌파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우리 코스피 시장 상단 종목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를 견인했었는데요. 오늘 역시 대장주들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0.6% 상승 출발하면서 157만 원 선에서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업종지수 살펴보더라도 오늘 전기전자 업종 0.6%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계업종이 0.77%, 그리고 현재 구간 운송장비 업종도 0.65%, 건설업종 0.93%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늘 코스피 상단 종목들 중에서 또 조선주들도 눈에 띄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들 오늘 장 어떻게 열고 있을지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아침 시간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있긴 한데요. 반대로 또 밀리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이 시간에 현재 2% 가까이, 3%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에 대해서 고율 반덤핑 관세를 예고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지수는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오히려 밀리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포스코가 거의 3% 가까이 밀리면서 시장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종이 아침에 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2.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산그룹이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두산엔진도 2.4%로 최근 들어서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1.6%로 좋은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업종에서 TBH글로벌이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등락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약간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아침에 지난주에 비하면 약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좀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테크인 여전히 좀 좋은 모습, 나머지 종목적으로는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종 여전히 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오늘 아침에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제약업종 오늘 아무런 그런 변동이 없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만큼 모멘텀을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업종 아침에 좀씩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은행업종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 중에서 현대산업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 조선업종 좋은 모습인데요. 현대중공업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미포조선도 2.8% 가까이 올라오면서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조선업종과 오늘 기계업종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코스닥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강밥 출발을 보여줬던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역시나 오늘 구간 상승 탄력이 크게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지수 먼저 알아보시죠. 이 시간 코스닥 지수 전일보다 0.27% 오르면서 697.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출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 지난주 금요일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는 계속 좀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 특히 이제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9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올라왔을 때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은 밀리는 모습이 현상이 최근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약업종 대부분 다 밀리듯이 시장에서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개별 종목들의 그런 하락세가 오늘도 또 이제 약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거래소에 비해서 상승률은 좀 적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710선대 이제 고점 라인대가 형성이 되고 재차 다시 695선에서 지금 저점 라인대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 안전하게 이제 바닥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즉 지수에 대한 그런 의미는 크게 없는 그런 흐름이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코스닥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역시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최근 들어서 시장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주요 견인주들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총 상단 종목들에서도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들 가운데서는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도 있네요. 왜냐면 오늘 코스닥 시총 상단 종목들 어떻게 장 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일부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약세, 근데 약세 종목들도 꽤 만만치 않은 그런 코스닥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거래량 움직임은 상당히 좀 적은 그런 편입니다.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등락이 채 1%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00종목 중에서 놓고 본다면 이 시간 현재 뷰옥스가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지만 비옥수 관련돼서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오늘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스 코스메틱, 최근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 이 시간에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톱텍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는 크리스탈이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국제약이 3%, 그리고 원익홀딩스도 지금 현재 최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많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좀 매수 매도가 팽팽한 그런 흐름이 이 시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종목들도 오전 상황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률 크게 보이는 종목들 오늘 증권사 유망 종목 시간에서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늘 출발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 주체자별로 어떻게 수급 흐름 보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24억 원, 기관에서 120억 원 동반 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 열고 있는데요. 매수 물량 그렇게 장 초반이다 보니까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92억, 기관에서 75억 각각 동반 매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외국인이 149계약 그리고 기관에서 442계약 동반 매수 마찬가지로 하고 있네요. 오늘 오전 출발 구간 아직까지 물량 크진 않지만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도 좀 눈에 띄고요. 오늘 오전 수급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할까요? 네,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딱히 아침에 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연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이 대부분 다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권에서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 그리고 은행, 보험, 많지는 않지만 소폭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약간 좀 눈에 걸린다기보다 뭔가 이제 좀 이제 딱 이제 들어오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글로벌 시장이 저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좀 적극적인 그런 매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했는데, 오늘 아침 시간이 지났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주식 매수는 지금 26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올려 사지는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과연 지수가 계속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이 몇 천억씩 이렇게 사주지 않는 이상은 2030포인트 이상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즉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매수야 어차피 프로그램 매수가 아침에 대부분일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딱히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있고, 선물에서도 아침에 기관 외국인 둘 다 동반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 대한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 반응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둘 다 매도 금액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8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75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는 아침 시초가 대비해서 또 밀릴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외국인들의 반응, 글로벌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예상한 만큼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한 그런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4원 가까이, 지금 5원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원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돼야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반응은 글로벌 시장에 상관없이 또 매도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원달러 환율과 그 다음에 이런 그거에 대한 외국인들 반응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출발 구간 시장 움직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유망 종목들 함께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5종목에 대해서 향후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폭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게 잡혔었던 뷰웍스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뷰웍스 종목에 대해서 제목을요, OLED 투자 확대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숨겨진 보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다, 앞으로 더 성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뷰웍스를 바라보는 NH투자증권의 시각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뷰웍스가요,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용 엑스레이 디렉터, 그리고 이제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 렌즈의 설계라든가, 그리고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 회로의 설계, 그리고 영상 처리 장치 등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의료기기 완성품 업체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OLED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재차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계 화두는 3D 랜드 하고 그 다음에 OLED 투자가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뷰웍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2009년 하반기부터 패널 검사 장비 업체들을 통해서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 회사들에게 패널 검사용 카메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도 세계 최초로 약 2억 6천만 화소급 산업용 카메라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고해상도 VMP 시리즈가 주력 제품으로 국내 산업용 카메라 시장의 약 2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OLED 투자 확대 사이클의 수혜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전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TDI 카메라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회사가 이제 독점해온 그 카메라 시장이었는데, 기존에 이제 그 시장이 약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제품은 경쟁 제품 대비해서 화질, 그리고 이제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3분기 중에는 그 매출 기회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동사의 실적을 이끌 만한 주요 제품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동사의 실적을 견인할 만한 좋은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15년도 산업용 카메라 매출액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업용 카메라 매출액이 약 199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신제품 TDI 카메라 출시를 통해서 패널 검사 장비 수요 확대
되는 그런 기반 산업용 카메라가 매출액이 약 315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58%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액션 촬영 장치 시장 내 DR 비중은 아직까지 20% 수준에 좀 불과하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동사를 이제 오늘 리포트에서는 업종 내 섹터 내 최선호주로 유지를 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음악 종목 뷰웍스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사 주가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꽤나 오랜 기간 옆으로 움직여 오다가 8월 들어서 최근 요 몇 거래일 사이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급등하는 모습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데요. 결정적인 시세는 뭐 한 일주일 만에 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적인 시세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를 했을 때 상당히 내가 팔니까 올라간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만큼 기다림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그런 신뢰도 많이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박스권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5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나서 4만 5천 원대에서부터 5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좀 긴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상승 N자 패턴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재차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OLED 관련된 시대로 지금 들어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동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평선들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위쪽으로 이제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고점 라인대 5만 5천 원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라인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출렁이면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음악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음식료 대표주죠. CJ 제일제당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선 동사의 실적부터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4분기 연속해서 매출 2조 원을 달성하는 CJ 제일제당이었는데 과연 2분기 실적, 음식료품 분야 말고 다른 분야 쪽에서는 어떠한 실적을 거뒀을지 먼저 실적 체크해 보시죠. 네, 동사의 연결 실적은 매출이 3조 6천억 정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4%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1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대비 9.8%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류 부분을 제외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뭐 이제 작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식품과 바이오, 생물 자원 그리고 헬스케어 등 사업 전 부분의 매출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가공식품 부분에 있어서는 15% 가까이 증가하고 소재 식품 같은 경우에도 6% 가까이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은 라이신과 트립토판 그리고 스레오닌 등 주요 아미노산 판가가 이제 하락하는 데 기인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부분은 신규 수주 확대, 그리고 CJ 로킨 인수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19.5% 성장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연결 실적 호조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CJ 제일제당 식품 사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사업 중에서 판가에 대한 영향으로 좀 부진을 겪었네요.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바이오 사업이 얼마나 회복을 잘 해주고 실적 성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윤님, 그렇다면 식품 사업 그리고 바이오 사업 하반기 성적은 좀 어떻게 기대될까요? 네, 식품 부분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부분도 이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부분은 주력 제품의 판매 호조가 좀 지속되는 가운데 햇반, 컵밥,
그리고 이제 국탕 찌개류 등의 HMR 카테고리 신제품이 좀 확대되는 이런 부분과 그리고 중국의 지상주입 신규 편입 효과로 인해서 글로벌 매출 성장 등에 힘입어서 상반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재 식품 부분은 마진이 좋은 가공 소재 매출이 약 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는 좋지는 못했지만 중국 사료업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주요 아미노산 판가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부분의 실적 개선까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CJ 제일제당 주식가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 떨어졌던 분야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또 크게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넘게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 CJ 제일제당 차트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 52만 원을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완만한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우상향 추세가 이제 명확하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 32만 원대 저점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34만 원대가 형성이 되고 36만 원대, 그 다음에 37만 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저점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그런 성장은 아니지만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도 살짝씩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상승 채널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뭐 급등 스타일은 아니라서 매매하기는 어렵지만 대응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하락 추세에 왔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 공략하기보다는 한 번 더 출렁거릴 때 그때 이제 저점 라인대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음악 종목입니다. 교보증권에서 바라보는 모두투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모두투어 실적보다는 동사 하반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계열 회사인 모두투어 리츠가요, 현재 9월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에게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호텔 사업에 대해서도 하반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반기 모습 한번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스테이 그리고 모두 투어 리츠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윤희 하반기 전망 내려봐 주시죠. 네, 모두 스테이하고 모두 투어 리츠로 인해서 순이익이 약 65억 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는 호텔 비즈니스 성장 전략으로 모두 투어 리츠 이외에 모두 투어 스테이 모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스테이는 호텔 위탁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이고, 모두 투어 리츠가 15개의 호텔을 보유하게 되면 모두 스테이는 그 호텔들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모두 스테이가 모두 투어 리츠가 보유한 호텔 이외에도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15개의 호텔 운영권을 확보해서 총 30개의 호텔을 운영할 전망인데요. 호텔 한 개당 모두 스테이는 모두 매출액이 약 30억 원 정도, 모두 투어 리츠는 매출액이 약 2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입장에서 보면 종속기업인 모두 스테이의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모두 투어 리츠의 실적은 지분법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0년에는 연간 순이익이 약 65억 원 정도로 추가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동사의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요인들 두 가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반기 하지만 여행업종 관련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면 실적이 좋았나 싶을 정도로 좀 갸우뚱하게 하죠. 동사 역시 2분기까지 해서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시장에서는 지진 소식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엔고 소식도 있었고, 유럽에서는 테러 소식이 겹치다 보니까 패키지를 이용하는 이 여행객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여행 사업 분야 본업이 얼마나 또 회복을 잘 해주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윤희, 앞으로 여행사업 분야의 동사 전망은 어떨까요? 네, 오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2020년까지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에는 좀 안정성은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여행 사업 부분의 실적이 반등을 해야지 주가도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여행 사업 부분의 실적도 내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를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작년 대비해서 18%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 시점부터는 ASP 하락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영업이익 감소보다는 증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 기업인 자유투어의 실적은 내년 손익분기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적자 폭이 축소되는 것만으로도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행사업 분야의 실적 개선이 더욱더 체감상 와닿을 것 같습니다. 모두 투어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들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궁금한데요. 올해 들어서 참 이 종목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최근 모습은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좀 내려온 만큼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매수 타이밍 잡아볼까요?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9월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모두 투어 리츠가 동사의 그런 상장 이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이니까 이제 9월 달 이제 예정대로 된다면 이제 9월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보통 이제 이런 계열 회사가 상장이 되었을 때 주가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와 그리고 목표 주가 4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하락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작년에 워낙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8월 여행 성수기를 감안을 해본다면 작년 8월 달에 좋아졌던 부분이 올해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번 9월 달에 그런 모멘텀이 된다면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최근 25,000원 라인대 올해 2월 달에 저점 라인대였는데 이 라인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크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두 번의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어서 저점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제 재차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바라보는 롯데 하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메리츠 종금증권에서 추정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충족을 시켰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동사 2분기 실적 먼저 체크해 주시죠. 네, 롯데하이마트의 2분기 매출액은 약 9,507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소폭 감소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08억 원으로 3.2%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추정치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좀 부진했지만 고마진 상품군의 판매 증가로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한 3분기에는 정부의 가전제품 구매 관련 환급 정책과 함께 모바일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그리고 에어컨 제습기 등 계절 가선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수기에 진입하고 또 정부 정책 모멘텀도 있었네요. 동사 3분기 이 모멘텀이 얼마나 또 반영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분야에서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 또 이외에도 미국 시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의 해외 성적은 어떨까요? 네, 해외 가전 그런 이제 양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강화로 인해서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 가전제품 판매 비중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매출 총 이익률은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스마트폰 케이스와 IC 카드 그리고 생활 소형 가전 등이 주력이 이제 주력이 되면서 개선세가 두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모바일 판매 비중 같은 경우에는 약 30%로 롯데하이마트 10% 대비해서 일본 쪽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뷰티 관련 소형 가전부터 해서 장난감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 구색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트래픽을 꾸준히 끌어오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베스트바이 또한 모바일 관련 매출이 40% 가까이로 롯데하이마트에 대비해서 10%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해외 가전 양판 업체들의 그런 효율성이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동사의 투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정도 주가 움직임에서 향후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 종목도 매수 타이밍 잡아주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63,000원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작년 5월부터 해서 주가가 연속으로 해서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롯데그룹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가가 좀 대부분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롯데하이마트 역시 최근에 지난 7월 22일 날 42,000원대까지 밀리면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에 대한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자리가 바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 한 44,500원 라인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라인대 손절 가격 정도 되고 손절 가격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유망 종목입니다. SK증권에서 지켜보는 썬데이 토즈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동사도 역시 게임 종목이다 보니까 하반기 신작 모멘텀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네요. 매출액이 155억 정도로 잡혔고 영업이익이 33억 원 정도로 잡혔는데요. 뭐 애니팡2 등 기존 게임이 노후화되고 또 그만큼 매출 역시 감소라는 모습이었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신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역시도 상승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반기 2분기까지 해서 기존 게임들의 매출 감소 또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발생 등이 3분기부터의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반기 3분기부터의 동사의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될까요? 네, 기존에 워낙 잘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애니팡 등 뭐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이제 그 다음이 항상 좀 중요한데 그 다음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오늘 SK증권의 리포트에서는 영업이익 개선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초 출시된 이후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 20위 내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애니팡 포코가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애니팡 포코 같은 경우에는 국내 포커 게임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포커 장르의 강자로 좀 안착을 했습니다. 또한 라인 기반 신작과 애니팡 3의 출시도 하반기 출시 예정인데요. 라인 기반 신작으로 해외 매출이 애니팡 3로 국내 매출이 각각 증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작 부재 그리고 이제 모멘텀 공백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애니팡이 전 국민 게임으로 또 부상을 할 때가 있었죠. 주가 역시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기가 시들해진 게 주가에도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도 1년 전과 비교하면 참 많이 빠졌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아직까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뭔가 이제 나와서 또 반응도 봐야 되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주가 흐름상으로는 최근에 뭐 상당히 급등락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면 지난 6월달 브렉시트 내용이 나오고 나서 28,500원대까지 급락했던 주가가 4만원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위아래로 뭐 아주 급등락이 나오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점이 뭐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더라도 전저점 라인 때 손절 가격을 놓고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유망 종목들 5가지 모두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9시 38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관심 많이 받고 있을지 개장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8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로는 포스코, AD칩스, 제이준, 대창 4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포스코부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동시호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오늘 강세 출발이 예고되어 있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에서도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이 예고돼 있었던 포스코였습니다. 2%대 하락 출발이 예고돼 있었는데요. 포스코는 오늘 미국 상무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장 초반부터 큰 폭의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현재 시각 포스코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 빠지면서 21만 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인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 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반덤핑 관세 3.89%, 상계 관세 57.04%,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관세 9.49%, 상계 관세 3.89%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 철강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정으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열연 강판으로 인한 자국 철강 산업 피해를 인정할 경우 국내 철강업체의 미국향 열연 강판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AD칩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칩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현재 시각 AD칩스의 주가입니다. 3.62%의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요. 3,290원에 거래 중입니다. AD칩스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9억 9,792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공시했습니다. 발행 신주는 35만 2천 주, 주당 발행가액은 2,835원입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위든 우드 투자자문회 5인입니다. 발행 신주는 오는 25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종목인데요. 제이준이 마스크팩 제조사인 SPL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제이준의 주가입니다. 1%대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요. 6,0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제이준은 지난 5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마스크팩 제조회사인 SPL의 지분 100%를 98억 5천만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마스크팩 직접 제조를 통한 안정적 공급 물량 확보로 화장품 사업 추진을 위해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대창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창이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와 사업장의 황동봉 및 기타 동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봅니다. 현재 시각 대창 종목의 주가입니다. 6%대를 웃도는 하락률을 시현하고 있고요. 1,16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대창은 이날 공시를 통해 시와 공장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와 사업장의 황동봉 및 기타 동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5,017억 원으로 최근 매출의 49.35%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안전진단 조치 완료 후 지방 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빠른 시일 내 작업을 재개할 계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각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꼽아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종목들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잡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진입한 동양삼 우선주 있는데요. 상한가 진입한 28,950원 거래 중이고요. 오늘 동양 우선주도 동반 급등세입니다. 25.44% 상승한 18,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금호산업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8% 오르면서 24,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핫텍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대 강세로 출발해 현재는 14%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1,185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아이카이 스트랩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며 8,840원에 오전장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입니다. 9.43% 상승한 2,380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림페이퍼 종목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4,065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오늘 개장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대창 종목입니다. 여전히 7%대 약세 시현하며 1,1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TX 중공업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5.71% 빠지면서 2,3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남 합성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54% 빠지면서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65,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티웨이 홀딩스 종목 살펴봅니다. 역시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대 하락률 보이며 8,86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높게 잡히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가장 높게 잡히는 종목 HRS 종목이 오늘 20%대를 웃도는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4,57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자연과 환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소식에 이틀째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4.04% 오르면서 4,630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LDT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8% 오른 4,610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에이테크 솔루션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각 12.29% 오르면서 1,050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소프트센 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프트센과 동시에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주는 11.81% 오른 21,300원 거래 중이고요. 소프트센은 10.61% 오른 2,555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게 잡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마케팅 종목. 오늘 26%대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부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57% 빠진 49,2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소리바다 역시 20%대를 웃도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2,725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DMC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01% 빠지면서 3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5,0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유니더스 종목 역시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7.19% 빠진 9,420원의 오전장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IBT 종목입니다. 5.90% 빠진 7,180원 거래 중이고요. 동국제약 종목 4.52% 빠지면서 59,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하락률 보여주면서 2거래일 연속 약세인데요. 1,70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특징주와 함께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각각 증권사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신증권의 시각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주 BOE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를 하고 또 자산 매입 규모는 늘리는 등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번 영국의 결정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할지 아니면 혹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 쓸모없는 돈이 될지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BOE 서프라이즈가 외국인 수급 모멘텀을 자극할까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선물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또 매수 물량이 보이고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되려 매도 전환된 모습도 보이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 바라보는 BOE의 정책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예상보다 상당히 좀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런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OE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 때문에 약간 실망했던 그런 상황들이 BOE의 그런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시금 BOE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BOJ의 정책 실망감에 매도 전환했던 외국인들도 지난 주말 2,5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 BOE의 그런 영향 때문이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BOE의 정책 서프라이즈가 코스피의 2030선 돌파 그리고 추가적인 레벨업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변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약 8.24%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금 중에 미국이 40%, 그리고 이제 영국이 8%로 그다음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지만 2위의 그런 이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이제 영국계 자금의 그런 외국인 수급이 이제 상당히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이런 상황들이 2030포인트 돌파를 위한 그런 모멘텀 이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패턴이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BOE발 그런 정책 모멘텀이 글로벌 유동성 시장 모멘텀을 자극을 하고 코스피의 과연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반등 시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변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2030포인트를 안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 안착 2030포인트를 돌파를 시켜서 거기서 안착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동력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약간 힘든데요. 그거에 대한 이유에서는 영국계 자금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이 강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민감도에 상당히 좀 민감도가 좀 낮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높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경기 민감도에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영국계 자금은 약간 치고 빠지는 그런 성격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기존에 우리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공매도 공시제도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게 이제 영국계 자금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막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이제 영국계 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번 그 BOE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2030포인트 이상에서 안착시키기에는 그거에 대한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2 변수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 지난주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데, 지난주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이제 앞당겨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기존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어차피 해봐야 한 번 정도밖에 하지는 않을 거니까 크게 영향이 감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좀 상회하긴 했지만 고정자산 투자의 둔화폭은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 중국에서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물 경쟁적으로 어떻게 잘 반영이 돼서 이제 지수 상승에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리포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대신증권의 시각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신증권, 우리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BOE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 정책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상승의 추가 상승과 그에 대한 안착으로까지의 재료로 확실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되려 이번 주 있을 G2 변수 역시나 우리 시장의 레벨업 국면으로 이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숄텀 골디락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골디락스 자체가 참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적당한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솔트텀이라고 다만 제안을 두고 있죠. 최근 들어서의 글로벌 경기 또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가 최근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마도 이제 숏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 거는 최근에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위험자산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는 등 위험자산 랠리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자산 시장의 공포 심리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39까지 하락을 하면서 2년 내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브렉시트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커졌던 그때에 비하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만큼 크게 이제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출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좀 안정적이면서 이제 위험자산에 이제 자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자산 랠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포 심리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이 고점에 다다랐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험자산 랠리의 원동력이 브렉시트로 촉발된 블랙스완 위험으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 부양, 정책 공조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랠리가 종료될 환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리포트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골디락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까지도 지속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거와 그리고 미국의 대선 그리고 9월 말 FOMC 회의를 감안을 할 때 오늘 리포트를 이제 쓴 필자 같은 경우에는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랠리가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즉 미국 대선 전까지는 연준발 긴축 발작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과열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상승 주도를 하고 있고 국내 펀드 환매 추이를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IT, 소재, 산업재, 은행 등 경기 민감 업종 중심의 상승 구도가 상승 구도가 이어질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까지 해서 증권가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지 모두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오늘 코스피 지수 오전 장중한 때 2030선 터치를 했으나 빠르게 또 낙폭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전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크게 줄어든 모습인데요. 오늘 업종별로도 상승 출발 강하게 했던 업종들 또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남은 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2030포인트에 대한 그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기관들은 오늘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전환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영국계 자금이 환율에 민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오면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한다는 이런 상황들로 연결해 본다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반응은 별로 좋지 않고 환율 여건도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외국인들이 2030포인트 이상까지 끌고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2030에 대한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대한 그런 내용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좀 좋을 만한 종목, 그리고 업황이 회복되는 아까 뭐 OLED라든가 3D 낸드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눌림목을 공략한 그런 매매들, 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증쇼네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일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저희는 장 마감 1시간 전에 증쇼네어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